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8일 경제 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정교조 창립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법의 노조로 이렇게 돼서 법적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립 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민족, 민주, 인간화, 이 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정교조 선생님 여러분께 축하와 동시에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전학의 시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공약 평가단이 오늘 발족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한번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학의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이 오늘 오후에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첫 회의를 갖습니다. 이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은 경주 시민들이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을 하고 또 평가하는 제도인데, 경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1차적으로 ALS 방식으로 400명을 추리고 그 중에서 하시는 분들 40명을 이 평가위원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요.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공약 평가를 잘 할 수 없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이 검증된, 이게 2006년부터 활동을 해온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매니페스토 운동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5월달에 업무 협약을 했고, 경주시에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요.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는 이 평가위원들 교육도 하고, 이 평가위원들과 함께 공약을 평가하고 나중에 권고안까지 이렇게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1995년에 민선 경주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들의 평가, 사실 그 뒤에 뒷이야기도 많았잖아요. 어떤 단체에 뭔가를 두고 그래서 공약 이행이 잘 됐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보면 어떤 특정 단체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다 이래서 시청 큰 본관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이런 참 웃기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경주시에서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이 검증된 외부 기관에 시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1995년 민선시장, 경주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매우 의미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경주시하고 앞으로 6월달까지 한 90일 동안 오늘부터 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경주시로부터 한 1,820만 원의 돈을 받고 경주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평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평가단 위원 선정에서부터 공약 이행 평가 등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 받은 돈도 당연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독자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주시 정책 담당 객관 담당 계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시가 관여하는 것은 오늘 위원들에게 시장께서 위촉장을 주고 인사말을 하는 게 전부다. 나머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한마디로 객관성, 공정성이 모두 담보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 돈을 경주시 예산으로 쓰는 돈인데, 이게 이렇게 받아 쓰면서 아무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성, 객관성을 있다고 이렇게 좀 의심이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오늘 한국 매니페스토 오늘 우리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원들 교육하러 오신 분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경주시가 하는 일을 예산을 경주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당연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게 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류일한 정책 자문위원 이야기 한번 잠시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용을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의 비용을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께 직접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약간의 사례비로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도요, 시민들이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비를 사례를 해드리도록 돼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의의 운영은 경주시와 경주시의 독립적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신 대로 류일한 본부장은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주민평가단의 어떤 출범하는 의의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해봤었는데요. 이에 대한 유인한 그 자문위원회 여기도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시장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공약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그 단체장이 당선된 이후에 그 공약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주인이 시민인 만큼 그 주인인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어떻게 일이 돼 나가고 있는지를 참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좀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마련된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말씀 잘 들으셨죠? 요약을 하면 이 공약의 원래 주인은 유권자인데 이 유권자가 이 공약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서 그 처음 출발할 때 한 6년 전부터 이 그 주민평가, 주민공약단을 이렇게 지자체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년차째 맞이하면서 한 40개 정도, 전국 지자체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직접 그 시민들로부터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받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주권자들의 어떤 그 실제로 선거의 주인도 우리 주권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공약에 직접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앙행 시장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우 좀 의의를 많이 두더라고요. 제가 직접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앙행 시장은 그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의견을 묻고 소통하는 것은 소통하는 공약 실천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 열린 시정을 꾸준히 펼치겠다, 또 공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처럼 하는 경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 시민들의 공약 이행 평가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중앙시장은 참고로 공약이 그 6대 분야 120개 공약의 실천으로 경시가 현재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6월 달에 이 지금 공약 이행 평가 과정이 나오면 아마 중앙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잘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때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또 직접 한번 보도도 하고 중앙시장 소감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그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 또 반기문 전 총장의 부인이 오늘 경주포를 방문했다는 소식 사진 뉴스로 있고요. 또 경주 캠퍼스에서 어제부터 6월 2일까지 그 최중근 하사의 분향소를 교내 설치를 하고 분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청해 부대 활동을 하다가 24일날 참 안타깝게도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귀국에서 입항 기념 행사를, 귀국 행사를 하다가 이 밧줄이 끊어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이 해군 지금은 1계급 특전인 하사가 됐죠. 그 최중근 하사 분향소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7월 2일까지 6월 2일까지 그 분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분향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많이 안타까우신 분들은 지금 한번 분향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곳곳에서
경주 예총예술제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립경주박물관 영남권 수장고는 지난 23일 이렇게 개장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윤영길 시의회 의장이 병역 3대가 모두 이렇게 현역병으로 복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병역 병문가로 선정이 돼서 23일 날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대 할아버지 때부터 2대 아버지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형제, 사촌 형제까지 가문 모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병역 명문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단마진으로 이상한 이유로 이렇게 면제 받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3대가 모두 이렇게 현역병으로 복무한다는 것 매우 귀한 일이 아니냐. 사실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냐. 실제로 기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해야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소식들 경주 포커스에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영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발족을 했다고 하면서 이 평가 업무 일체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곳에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한 1,820만원의 예산을 주고 이 매니페스토 요원을 한번 봤습니다. 이 매니페스토는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서 문서로 선언하는 것이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동시에 아래로부터 약속, 용기 있는 실천의 약속이다. 이런 시민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어원은 라틴의 마니페스투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서는 마니페스토가 되었고,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을 하고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의미,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600년도에 그 영어권에 소개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선거 매니페스토에서는 더 이상 표를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선이자, 또 육하원칙에서 진정성을 담아 쓴 약속의 어떤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에 대한 솔직한 반성,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어떤 문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우리 후보들이 선관위에 모여서 선거 매니페스토 실천되는 것도 서약도 하고, 또 이 공약 이행의 과정도 평가도 받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은 어떻게 보면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빌공짜 공약을 하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시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인 의사를 반영해 나가고, 또 솔직히 안 됐던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안 됐다, 실천하기 어렵다,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는 동안 고집스럽게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공약을 낼 때는 이렇게 냈지만 실제 해보니까 이런 적이 있어서 이건 내 4년 내에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선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민사회와 함께 의사들 모아간다면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도 옅어지고, 어떤 단순히 준하경 시장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사회의 시야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규시 지역위원장 공모를 두고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해서 입으로 참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횡행을 하고 난무하고, 참으로 그래서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적어도 민주당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 도덕적 측면에서 훨씬 앞서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걸 강조해 왔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물론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슨 파리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건을 판 사람 상인들을 우리가 좀 낮춰서 파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팔아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특히 금전적 이득이나 특히 또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 보고 우리가 무슨 파리한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니까 나도 그때 지지해서
뭐 지금 지지하는 건 좋은데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운동 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거에 화염병 안 던져봤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내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존경하게 됐다 이러면 훨씬 더 그게 진정이 있는 말이고 과거에는 내가 시민운동 이렇게 바라봤으나 지금에 와서는 참 달리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어떤 단체나 지도자 이름이나 현재 평가가 좋다고 해서 과거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지도 않다가 지금에 와서 마치 그랬던 것처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파리가 되는 거죠. 시민운동 파리, 무슨 주의 파리, 누구누구 파리 이런 파렴치한 짓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칠 텐데요. 전교조 창립 30주년 다시 한번 더 축하도 드리면서 하루빨리 그 법적 그 부연노조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어떤 법적으로도 다시 한번 더 교섭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 정당성까지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현실 법태들에서도 다시 법적 지위를 온당하게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전교조 30년 고생하셨습니다. 그 자양분들이 그 민족 인간화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이 오늘 세상에서 근실하게 좀 더 나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